네, 안녕하세요. 인도쉐어의 크리에이트. 네, 미스터 펀쿨색입니다. 혹시 요즘에 가장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 말고 니콜라. 니콜라가 요즘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혹시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한번 좀 입질이 왔었다가, 네. 예, 제가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은 매출이 뭐, 현격히 오, 없는 것 같아서, 매출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군요. 나름 봤습니다. 매출을 중요하니까. 저도 잘 몰라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최근에 상장이 되었고 상장했던 IR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니콜라 밑에 벡터 IQ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이 회사도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몰랐죠.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제 스펙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이슈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펙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줄여서 SPAC, 스펙이라고 불리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통상 2년 정도 유지가 되고 그 기간 내에는 기업 인수를 완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어떤 회사를 취득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로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로또긴 하겠네요. 어떤 네, 회사를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그쵸.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스펙의 성장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2020년도의 규모는 2014년도 대비 약 20배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이런 주식이 있다면 저는 사고 싶은데 네, 스펙의 이런 인더스트리였고요. 스펙이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도 말부터 19년도 초에 미국 정부 셧다운 때문에 기존 방식의 IPO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SEC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검토가 불가능했던 거죠. 여기서 대체 옵션이었던 스펙이 급격하게 부상을 했고요. 이 그 그래프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18년, 19년도에 한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왼쪽 밑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20년 2분기에 그래프가 미친 듯이 솟았습니다. 2020년 2분기면 코로나 터졌을 코로나죠. 때. 딱 코로나인데 얘가 크게 뛰었다. 뭔가 상관관계가 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전통적인 IPO가 제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18년도, 19년도와 비슷하게 대체제인 스펙을 통해서 이제 상장이 진행을 된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진한 파란색은 전통적인 IPO, 하늘색은 스펙을 통한 IPO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의 스펙 IPO가 2020년도 1년을 꽉 채우지 못했음에도 2019년도와 거의 견줄 만한 물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스펙이라는 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그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니콜라 같이 이제 비상장사가 그 이 특정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니콜라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리버스 머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사의 주식을 상장사가 인수를 하면서 그 비상장사를 상장시키는. 그래서 리버스인가 그쵸. 보네요. 리버스 멀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IPO인데 네, IPO. 기존의 IPO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저희 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비상장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스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또 펀드 느낌도 있어요. 그쵸. 펀드죠. 펀드 느낌 나죠. 네,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깜빡하고 설명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스펙을 섹터별로 구분을 해보면, 2020년도 IPO 기준으로 보면, 이 TMT, 투머치 토커 아니죠? 테크, 미디어, 네. 텔레콤, 이 세 가지 업종이 트렌드에 맞게 가장 많은 지분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니콜라도 이제 뭐 테크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됐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스펙 투자 트렌드인데요. 분기별로 쪼개져 있는 것이고 20년 1분기를 보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왔죠. 밑에 그 위에 주석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파란색이 많았던 구간은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 안정적인 그 말씀 주신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들을 위주로 IPO를 진행을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no revenue, 그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no EBITDA,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애들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아무래도 이자 지금 현재 뭐 금리랑 좀 연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저의 뇌피셜 이제 제 추측인데 믿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지금 금리가 높으면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뭐 펑크생님한테 제가 오늘 지금 10원 그러니까 10불을 주겠다. 와, 뭐 10년 뒤에 10불을 주겠다를 했을 때 어떤 게 선호되시나요? 오늘 받아야죠. 당연히 오늘 10불이 훨씬 네, 낫겠죠.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금리와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10불 받을래, 10년 뒤에 12불 받을래 이렇게 했을 때 펑클생님이 가장 먼저 볼 지표는 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 돈이 불어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그게 다 금리와 연관 그럼요. 관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지금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예를 들면 매출이나 뭐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10불을 줄래, 받을래, 아니면 뭐 12년 뒤에, 10년 뒤에 11불로 받을래 했을 때, 만약에 금리가 제로면, 사실 이제 뭐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하긴 하겠지만, 이건 뭐 공학도들이 잘하는 건데, 10불, 오늘 10불과 10년 10불 뒤에 10불이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가정했을 때 제로라고 가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 돈의 가치가 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리도 이제 제로로 붙다 보니까 사실 10년 뒤에 내가 벌 돈이랑 지금 벌 돈이랑 큰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리에서 접근을 하면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펙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매출이 없는 회사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5년 뒤부터 얘가 대박을 낼 거다. 근데 5년 뒤에 그 버는 돈하고 오늘 돈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테슬라 같은 개념인데 테슬라도 그쵸.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엄청 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회사예요, 되죠. 사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어떤 뭐 정상 수치를 맞추려면 테슬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10년, 20년 뒤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요 투자 트렌드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그 이해가 되네요. 네, 아무래도 그것도 그렇고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것도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IPO에 돈이 물릴 수밖에 없죠. 예, 몰릴 수밖에 없죠. 예, 물린다는 맞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IPO나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다 이제 금리가 싸기 때문에 지금 싼 금리의 돈을 빌려서 사세를 확장해야겠다라는 뭐 재정 통화적 정책에 맞물리는 역학관계였던 것 그쵸, 같고 그쵸.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존 IPO로 불가능하다 보니 스펙을 통해서 IPO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그래프를 여기서 보여주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펙에 집중을 하는가? 상장 기업,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수익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상장 기업은 전통적인 방법 대비 훨씬 빠른 시간에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익자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딱 보셨을 때 주식인데 무슨 원금 보장성 상품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커넥트님이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스펙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IPO, 뭐 유닛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하버드 법대에서 이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서 갖고 온 자료인데 이게 이제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유스스에 펀드 트러스트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칠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원금 보장이라는 건 투자 원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은 나중에 만약 기업 인수가 실패할 경우에는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금 보장이라는 건데 뭐 좀 정리를 하자면 쉽게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될 거고 그럼 돈을 모아놔서 어디 은행 같은 데 넣는 거죠. 그걸 신탁업에 뭐 우리나라로 지금 신탁업자라고 표현하는데 그쵸. 펀드처럼 이제 돈을 넣어놔요. 네. 그리고 다른 목적을 쓸 수가 없고 나중에 인수가 되거나 인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뭐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인수가 실패했을 때는 원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스폰서 20%, 일반 투자자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칠판을 보고 네.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이게 지금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하기 쉽게끔은 제가 좀 더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스펙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스폰서라는 이제 뭐빌 에크맨도 이번에 이제 스펙을 만들어서 되게 엄청난 뭐 네네. 인지도가 있는데
빌 에크맨 같은 회사에서 내가 스폰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어떤 주식 상장에 리딩을 하겠다. 내가 이제 뭐 어떤 회사들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회사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블릭 인베스터가 이제 돈을 모아서 스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기업을 상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자한테 모은 돈을 여기 트러스티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하단에 거기다가 이제 돈을 넣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인수가 실패했을 때는 원금을 회수해주고 기업 인수가 성공했을 때는 당연히 인수 대금으로 이제 지불이 되는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이게 에스크로 계좌이기 때문에 돈을 마구 유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기네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할 때도 뭐 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쓰거나 그쵸. 그게 분리해 놓은 건데 그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가지시면 그래서 아까 펑크생님이 말했던 원금 회수라는 그쵸. 개념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투자했던 돈을 준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안정적이고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스펙의 생애 주기인데요. 저희가 이따 칠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스펙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저희가 인더쉐어 카페도 올릴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릴 건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스펙이 상장했을 때 상장가가 10불 정도 돼요. 네. 이게 뭐 룰은 아닌데 네. 이제 10불 정도 되는데 뭐 퍼싱 스퀘어에서 그러니까 비레크맨이 만든 스펙은 20불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그건 뭐 회사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10불 정도의 이제 상장이 되는데 어떤 인수 소식이 그냥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수 소식이 탁 튀어나오면 예를 들면 이게 20불까지 튀어 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20불에 샀어요. 근데 인수가 실패가 되면 실패가 돼서 원금 회수를 해야 된다면 이 원금 회수 가격은 거의 10불 언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펙을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10불 정도 근처에서 사라. 네. 최초 상장가. 네, 최초 상장을 하고 거의 뭐 초기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수 실패라는 게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그 회사, 인수할 회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인수 전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에서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제 기대가 꺼지게 되면 이 주가가 확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빠질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가격이 10불이라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상장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디스펙이라고 아까 뭐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렇죠. 스펙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어떤 인수 대상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스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티커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니콜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어떤 특정 티커가 있었는데 인수 이후에 니콜라의 어떤 스티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디스펙이라고 해요. 디스펙. 근데 뭐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예탁원 같은데 이 티커가 바뀌게 되면 바로 거래가 안 돼요. 그렇죠. 네. 티커가 바뀌는 시간이 있고 시스템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스펙을 투자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 제 생각 이상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인수가 확실히 되고 주가가 막 오르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해놨다가 인수 기업이 마음에 든다. 예를 들면 니콜라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니콜라로 변경되고 나서 거래하시는 것도 나름 안전한 방법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확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며칠 동안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장기 투자를 저희가 뭐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 누군가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는 인수 이후에 좀 칠판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도 물량이 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스폰서도 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20% 가져간다고 네, 했었죠. 그런 물량들이 막 이제 락업 피리어드라고 이제 어떤 뭐 주식을 이제 갖고 있으면 이게 못 팔게 하는 조항이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조항이 없다. 그럼 상장하고 바로 팔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엄청난 매도 물량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 전후로 제 생각에 상장이란 게 아니라 디스펙, 그러니까 티커 변경 전후로 한 번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어차피 스펙이라는 건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업이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그냥 투자를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뭐 그 전에 제 생각에는 그냥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매도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뭐 당연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디스펙이 돼서 어떤 회사 인수하게 되면 니콜라를 예를 들면 이제
니콜라에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니콜라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 이제 스펙으로 10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니콜라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막 14불 갔다가 니콜라가 제가 알기로는 70불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70불까지 갔다가 지금 24불 언저리 있는데 이게 10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던 원가가 10불이라서 10불까지는 절대 안 와 이런 게 아니라 디스펙 이후에는 이제 바뀌는 그렇죠. 거죠. 네. 디스펙은 이제 뭐 10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회사가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 뭐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 이제 스펙은 기대감으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네요. 결국 디스펙이라는 것은 투자할 기업을 인수를 한 시점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디스펙 용어 때문에 너무 헷갈려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디스펙은 이제 인수를 하고 그 빈 껍데기였던 스펙에서 이제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 주식으로 뭐 변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좀 구글에 이제 좀 리서치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하고 계신 게 스펙인데 2년이 지났다 그럼 이제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그럼요. 한 1년 정도 지나갔는데 뭔가 없다. 네. 그럼 이제 그때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뭔가 기사가 떠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장일이 언젠지를 한번 간단하게 검색하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구글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에스크로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또 은행 금리로 이렇게 에스크로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은 못 쓰는데 네. 그 은행에 있는 이제 그 돈 투자 대금 예, 그거는 이제 MMF나 뭐 이게 투자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쵸. 큰 건 아니지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네, 본인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또 알면 좋으니까. 네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칠판으로 옮겨서 아까 마저 설명 필요했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스펙이 처음에 상장이 되면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유닛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뭘로 구성이 되냐면 주식이랑 워런트로 이제 나중에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주식과 이제 워런트가 되는데 이제 처음에 스펙이 상장하고 한 50일 동안은 유닛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유닛으로 거래가 된 나중에는 이제 주식이랑 워런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닛을 투자하게 되면 한 50일이 지나면 얘가 분리가 돼서 주식이랑 워런트로 각각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런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10불에 그 스펙이 상장했는데 엑서사이즈를 언제 하냐 얼마 한다 뭐 예를 들면 12불이다 그럼 나중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해당 주식을 12불에 살 수 있는 워런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런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나중에 붙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스펙의 이제 주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상장했을 때 유닛으로 상장했다가 이제 주식과 워런트로 변경이 돼서 이제 얘네가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이 인수하고 게 되면은 이 주식은 변경이 되겠죠. 새로운 회사. 그리고 이 워런트는 한 4년 정도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건 새로운 회사가 되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워런트로 변경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12불에 예를 들면 행사가 가능하다. 근데 현재 주가가 20불이다 그러면 요거예요. 차익 한 8불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워런트를 보통은 한 유닛에 워런트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워런트 주식에 유닛에 예를 들면 0.25 워런트를 줍니다. 그래서 주식 유닛을 4개를 사야 워런트 하나가 나오는 뭐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까지는 제 생각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티커가 A, B, C, D가 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유닛으로 상장이 되면은 A, B, C, D, U, N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유닛이라는 거예요. 티커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워런트 분리가 되는데 주식은 그냥 A, B, C, D로 돼요. 근데 워런트는 A, B, C, D 뒤에 뭐 W 뭔가 있어요. U, N인가? 뭐 W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워런트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워런트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만약에 상장이 안 되면 이건 제로가 될 수 있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이제 인수가 안 됐을 때는 이건 거의 원금 회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식이 이제 뭐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ABCD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택이 뭐 이제 X, Y, Z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지만 뭐 투자 원금이 예를 들면 100불이다. 그럼 이 100불은 신탁업에 돈을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인수가 실패했으면 돌려주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아까 하버드 자료에서 있었지만 90불이 원금이고 약 뭐 예를 들면 10불, 정확하게는 98불 정도 될 거고 2불 정도가 약간 어프런트 피라고 해서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들을 써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럼 실질로 원금 회수라는 거는 98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불이라는 거 투자했어요. 10불의 유닛 곱하기 10개 유닛이, 아니, 10불에 10개 유닛이면 100불 정도 될 텐데, 만약에 인수가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돈이 98불이면 손실은 약 한 2%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워런트 밸류까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워런트가 예를 들면 또 한 2불 정도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총 사는 유닛의 가격은 104불 정도 되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한 98불 정도니까 원금 회수라는 거는 100%가 아니라 일부 원금 회수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도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주식으로 되어 있는지, 워런트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이 스펙이 예를 들면 20불로 갔다가, 그러니까 인수 소식이 나서 20불이 됐다가, 인수가 실패되면은 10불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금 회수, 원금은 이렇게 98불, 예를 들면 100불 상장하면은,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9.8불 정도 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20불 갔다가 인수가 실패하게 되면은 9.8불까지는 아마 때로 떨어질 거예요. 인수가 만약에 취소가 되거나. 근데 9.8불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건 이 9.8불이 은행에 이미 있기 때문에 투자 실패해도 9.8불 원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실패하게 되면은 어찌되건 9.8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인수하실 때에는 또는 스펙에 투자하실 때는 10불 가까이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스펙의 스폰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 그러니까 운용사 매니저 같은 거죠. 빌 에크맨처럼 그 회사의 어떤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어떤 사람이 조금 인플루언서고 이 업계에 꽤 오래 있었고, IB 업계에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기업 인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투자하시는 게 더 맞다고 좀 봅니다. 네. 여기까지 구조 설명을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언제나처럼 너무 도움되는 정보였고, 근데 칠판에다가 쓰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약간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강의는 안 해봐서 네. 참 매우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글씨 연습을 해서 그렇죠. 조금 더 예쁜 글씨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펙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어쨌든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투자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잘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함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투자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의 종목을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즘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투자 비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인내심이 좀 필요한 주식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안 되면 주가 확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인수가 되면 확 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즘 니콜라 투자 많이 하셨고 쉽게 좀 지금 70불에 사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24불이면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 될 텐데, 70, 이제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 스펙에 투자를 했었으면 그게 10불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24불이라는 건 거의 2배까지는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시장이라는 건데, 그만큼 인내도 많이 필요한 시장 같아요. 어떤 기업을 인수한지도 모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이자 단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불 동안 계속 오래 한 1년 있다가 갑자기 팍 튀고 안 되면 그냥 원금 회수하고 이런 개념이라서 인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얘기가 어떤 기업의 성장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로또 티켓, 아까 그렇죠. 펑글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거라서 조금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0불 이하로 사라, 가능한 10불에 언저리에 사라, 맞습니다. 인수 실패 등 고려해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고, 저희 카페에 와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다음 이제 주에. 스펙으로 상장한 네. 이어지네요. 최근 네. 이제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벨로다인. 유튜브 영상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음. 그게 이제 벨로다인이라는 건 라이다 기술이라는 건데, 쉽게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이고,
이제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좀 특이한 점은 아까 그 펑클생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 없는 회사도 지금 스펙이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상장했던 그 스펙 통장에서 상장했던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매출이 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기술이 무엇이고 뭘 하는 회사고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 좋아요, 구독, 알람, 땡큐. 땡큐. 네, 부탁드리고요. 네, 어색했습니다. 족구. 아유, 제가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족구할 땡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추지 않았는데. 방금 했는데요. 네, 네, 많이 들어와서 글 남겨주시고 카페에도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